이제 침입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긴 해요. 그러면 아까 수범자 이론에서 100%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수범 직접 상대방은 누구야 된다고요? 국민이어야 돼요. 그러면 국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가기관 외국인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침입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긴 한데 침입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대한민국, 침입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국가기관, 침입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외국인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수범자 이론이 적용이 안 돼요.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규범해석론이 적용돼요. 이것도 동일하게 규범해석론이죠.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직접 상대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규범해석론이 적용돼요. 그럼 대한민국의 규범해석론 판례가 요게 그대로 나와요. 자, 동법 제12조 제1문에 따라 판례가 이거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있는지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지 여부. 여기 직접 상대방은요, 처분의 이 상대방이 있죠. 이거 국민을 말해요, 지금 국민. 그러니까 국민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국민이 아니더라도 그 취소할 범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의 상대방은 국민을 가리켜요.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걸 못 알아. 그러니까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판례의 이 간주관적인 단어들을 못 알아들으면 못 풀어요. 그 다음에 법률상이기는 뭐냐? 아까 근거안보 개직구. 근거 법률에 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사경,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이나 경제사익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이익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간사경이라 써도 되고요. 개직구의 개 반대말이 뭐죠? 일이죠. 네, 일반적. 네, 일반적. 직의 반대말이 하면 좀 그런데 대칭어죠. 네. 간접적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의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 말 간사경 대신에 자 일반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추상적인 이해관계가 가진데 불과한 경우 포함 이렇게 써도 돼요. 간사경이 안 이어지면 일간추예요. 예, 일간추로 외워라. 근데 간사경이 외워지면 이 간사경을 써라. 왜? 간사경을 쓰면 판례를 안다라는 좋은 이제 인상을 주니까. 근데 간사경이 안 외워지면 일간추를 써도 돼요. 얘는 나름 그래도 뭐가 있다? 오, 리걸 마인드가 있네. 이렇게. 자, 국가기관은요. 자, 국가기관인 경우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경기도 선관위 위원장 사건인데. 자, 여기서 국가기관이 항고승을 제기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두 개를 만족시켜야 돼요. 자, 다른 행정기관이건 조치 및 그 조치에 불합리하게 부과된 불이익 처분의 근거 법령과 그 내용, 침해되는 국가기관의 권리 침해 내지 불이익 내용의 정도, 우월적 지혜에서 국권적 권한에서 볼 수 있는지 여부, 여기까지. 자, 이게 뭐냐? 이게 대상적 격이에요. 이게 대상적 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대상적 격이 통과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원고적 격이에요. 정보조직 내에서 가능한 해결 조정 수단이 행정처벌 기타 법률상 존재하는지 여부, 첫 번째. 두 번째,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이 가능한지 여부. 세 번째, 기관 소송이 가능한지 등 다른 권리구질서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맞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요거는 대상적 격에서 처분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행한 조치 및 그 조치에 불응한 경우에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 처분의 근거 법령과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관행실법 되잖아, 이거. 네. 불이익 처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행실법 되잖아, 이거. 그 다음에 그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가 뭐예요? 이거는 침입적이다. 불이익이 정도와 내용이. 그 다음에 우월성이다. 그러니까 관행실법 대로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써도 돼요. 대성식은 이미 검토가 넘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러면 여기서 써야 될 건 요거예요. 밑에 거. 정보조직 내에 가능한 해결 조정 수단이 행정처벌 기타 법령상 존재하느냐. 두 번째,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가능하냐. 세 번째, 기관 소송을 구제수단, 권리구제수단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걸 했더니 검토했더니 안 돼. 이게 없어. 없으면 이제 이렇게 넘어가요. 분조유인데 취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 이제 취재 분조가 뭐죠? 취소 소송이 분쟁의 조기 해소의 유효적절한 수단이잖아요. 그때 조자만 빠지면 돼요. 취재 분해유. 여기 있잖아. 취재 분해유를 쓰면 돼요. 취소 소송의 제기가 분쟁의 해소의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라고. 이렇게 쓰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취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이것도 되고, 취소의 제기가 분쟁의 해소의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조기 해소라면 조기만 빼면 돼. 분쟁은 국가기관에 불과해요. 그럼 국가기관은 뭐예요? 기관은 뭐예요?
사람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죠. 네네. 우리 인간 자연인에게는 기관이 호흡기관, 운동기관, 그 다음에 뭐 소화기관, 심혈관기관 많아요. 이 팔다리부터 시작해서 하는 일에 따라서 공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이 많죠. 보조기관, 보조기관, 행정기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기관에 불과하더라도 자, 기관을 뭘로 만들어줘야 돼요? 첫 번째 사람으로. 그 사람을 당사자 능력이라죠. 이 능력이란 말이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예요. 능력이 어빌리티, 캔이 아니에요. 이 권리 능력이 뭐예요? 증거 능력, 권리 능력 하면 권리 능력은 사람,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권리 능력, 증거 능력,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자격, 가치.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가치는 사람만 된다니까요. 권리 능력. 소송 능력,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 사람. 그러니까 능력은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당사자 능력이니까 뭐예요? 사람을 일단 만들어줬어요.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당연히 원고적 격이 인정돼 버리죠. 그러니까 왜 원고적 격이 뭐 잘하지 않자. 아니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있는 자, 그 자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사자 이게 불가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능력이 있어. 원고적 격이 있다고 안 해요.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능력이 있어? 사람이잖아. 그럼 원고적 격이 있지. 이렇게. 그래서 당사자 능력 및 원고적 격을 절대로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이 표현은 당사자 능력 및 원고적 격. 이 표현이 여기서는 핵심 표현이에요. 여기 단순히 원고적 격이 간다가 아니에요. 당사자 능력 및 원고적. 당사자 능력을 갖느냐를 먼저 검토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 능력이 있네? 잘하네? 근데 앞에 있는 게 불이익에서 침입적 처분이라며. 침입적 처분이 직접 상대방이 됐잖아 이제. 원고적 격 같지.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정부 조직 내에서 가능한 해결 조정 수단이 뭐냐 이게 중앙 권한 분쟁 조정 심의위원회예요. 중앙 권한 분쟁 조정 심의위원회가 정부조직법에 국무총리실에 있어요. 그런데 국무총리실에 있는 권한 분쟁 조정 심의위원회, 이 권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대체 누가 누구 간의 권한 분쟁이 발생해야 국무총리실로 가냐는 거예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부 내에서의 권한 분쟁이죠. 그런데 국가기관은요, 행정부 내 기관이 아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국가기관. 그러니까는 중앙분쟁조정심의위원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 다음에 권한쟁에 관한 심판은 누가 누구 간의 다툼?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의 다툼이에요. 즉 공법인이 있는 기관과 지금 무슨 얘기냐? 국가기관인 장관, 그 다음에 각부 장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관의 다툼이에요. 옛날 영월구청인가 거기. 그러니까 이런 다툼이죠. 그러니까는 선거관리위원장하고 지금 누가 다투냐고 있냐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하고 다투고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다투고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대통령 정부기관이죠. 국가기관 아니에요. 직무의 독립성이 있을 뿐이지 정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대통령 직속의 정부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기관 대 국가기관이 다퉜어요. 권한쟁이 갈 수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기관소송은요. 기관소송 있죠? 요 기관소송은 그 처분을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법에 기관소송 규정이 있어야 돼요. 행정소송법 45조에서. 행정소송법 45조에요. 그 처분을 한 법률 내에 기관소송에 관한 규정을 둬야 돼요. 그래서 기관소송에 관한 규정은 현재 정확하게 있는 건 지방자치법 188조부터 192조에 있는 거예요. 그게 기관소송.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강론 무슨 뭐 특강한다 하면요. 소송을 유심히 들어야 돼요. 무슨 그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강론은 들을 이유가 없어요. 특강은. 무조건 28조의 주민소송. 그 다음에 188조부터 192조의 기관소송에 관한 것만 들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들 22조의 기관소송, 뭐 28조의 그러면 조례, 그 사무 이런 거 다 뭐예요? 조례의 내용상하자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너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 기관소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법이 있단 말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이런 요구 행정지도에 사실은 행정지도를 이렇게 선관위원장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할 때는 기관소송 규정이 있어야 돼요. 네네. 이 사건 때는 없었어요. 지금 있어요. 지금 있고.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지금. 만약 시험 문제를 낸다면 가상의 법률로 내요. 아니 기존 법률로 내면서 가상의 법률이에요. 현행 법령이 아닌 가상의 법률을 하면서 가면은 거기에 기관 소송 규정이 없을 거예요. 그건 무조건 법정주의 때문에 줘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를 풀 때. 자, 됐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기관 소송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 안 나오겠죠. 근데 이런 논점은 알고 있어요. 1, 2, 3번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또 풀어요. 대한민국도. 대한민국도 이걸로 풀어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경우에는, 자, 똑같아요. 항상 여기까지 똑같아요. 12조 제1문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시도의 원고적 기획이 있는지는 처분의 상대방인 지역에 따라 결정돼. 처분의 상대방은 국민을 가리킨다면 국민인 지역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국가기관,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랄지라도 그 취소할 범성이 있는 지역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되시죠? 명확하게 이해되시죠? 그거랑 다 똑같은. 네, 문학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럼 법률상 이익이란 자 간사경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A는 유승준이는 자 대한민국에 출생한 26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하였다. 야 지금 이거 뭐냐면 장기간의 체류를 말해요. 장기간 체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요. 자 이거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꼭 외워야 돼요. 그래서 관형제라고 외우면 돼요. 관형제.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 형성, 법률, 이해관계 형성. 뭐예요? 이건요, 성인 상태가 있었다. 성인 상태. 성인일 때는 뭐예요? 자, 법률행위를 할 수 있죠. 민법상. 그 다음에 재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구가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을 목적으로 재동포법이 특별히 제정돼 시행 중이다. 근데 얘는 재동포이냐는 재동포죠. 유승준 재동포예요. 네, 그래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할 범죄 있는 자로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에 원고적 기록을 충족한다. 이렇게 관형제, 관형제 동포, 관형제. 네. 자, 관형제. 그럼 사안포섭에 볼게요. 영향권 내, 자 이거 영향권 내 주민들에 대해서는 특수한침 사추라고 했어요. 한침 사추. 그다음에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자 환침 입증해야 돼요. 자, 사례의 경우. 자, K군수의 매물 후보지 선정의 근거 법령을 보자고요. 그때 과축 전염병 예방법 제3조와 동법 시행 규칙 근거 법령이에요. 자, 제3조 이 별표 5에 가면 매물 선정으로 인하여 환경성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영향권을 구체적으로 범위가 규정되니까 그 범위 내일 때는 영향권 내의 이제 주민이 될 것이고 그 범위 밖으로 벗어나면 영향권 밖의 주민이 되겠죠. 그러면 K군수의 매물 선정과 관련하여 갑은 수원지와 50m 떨어져 있으므로 그 영향권 밖의 주민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로부터 멀지 않아요. 멀지 않은 곳이라는 점에서 영향권 내의 주민이에요, 이거요. 요것을 또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볼게요. 여기 보면, 요거 있죠? 50m 떨어졌잖아요. 네. 30m 이상 떨어졌으니까 떨어졌잖아요. 네. 인접하지 않아야 돼. 멀지 않으면 인접이에요. 먼 곳에 있다 해야 인접하지 않은 것이에요. 네네네. 인접하지 않아도 이게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이 인접하지 않은 곳은요 먼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은 인접이에요.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주어진 표현이. 따라서 인접하고 있으니까 영향권 내의 주민이 할 것이다. 인접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영향권 내의 주민인 갑은 환경성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거 사실상 추정돼요. K군수의 매물 선정에 취득을 범죄 있는 자이다. 이렇게. 사안포섭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문학적으로 사안포섭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목차 있어야 되겠죠. 설문의 해결입니다. 자, 여기서 갑에게 K군수의 매물을 선정을 다툴 원고적 기억이 있다. 자, 대전제가 나타나 있지 않고 뭐 이제 지금은 계속 개선되고 있으니까 수정 답안을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정 답안 이렇게 했으니까 꼭 이렇게 쭉 보고서 보고 베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꼭 보고 베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문도 풀어가는 논리적 사고순서가 일문과 동일해요. 이것도. 그래서 갑회사가 국토행정장관을
상대로 을회사에 대한 예객상 준수한 면허의 처분의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이건 뭐야? 이거는 기존업자. 첫째, 갑회사가 행정법 제12조 제1문에 의하여 취소의 원고 적격을 충족할 문제된다. 둘째, 국토해양부 장관이 동법 제13조에 의하여 취소의 피고 적격을 충족할 문제된다. 뭐냐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제기할 수 있으려면 대원 피업 재관행 대상 적격은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원고 적격 충족 여부 그 다음에 굳이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이런 말 나왔으니까 피고 적격 따져줍니다. 그래서 쭉 요것도 지금까지 했던 거 해가지고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다음 7회 문제니까 다음 8회 문제에서는 이제 단체, 그다음에 기타 제3자, 외국인 이 세 명을 이제 묻고 있는데 지금까지 배운 구제대로 답안을 작성해야 돼요. 기억나신다면 더할 나위 없고요. 네. 이것도 다시 그러면 8회도 네. 똑같은 논리대로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7, 8회는 똑같은 논리대로 계속 하는 거니까 답안 작성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8회 답안은 보냈으니까 이미.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